혼이 뚫리는 턱 시중 진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혈이 안 뚫리면 어떡해? 혈이 뚫리겠죠? 혈이 뚫리는 사람들 3명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 3명 중에 한 말씀 들으면 혈이 뚫리겠죠? 아, 그런가요? 예. 자, 예. 네, 구독자분들에게 인사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버저유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묘하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마입니다. 어색하네요. 그죠? 네. 혈이 뚫리는 주식 토크. 오늘 과연 혈이 뚫릴 수 있을 것인가? 혈이 안 막히면 다행일 텐데요. 네, 요즘 시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 시장에 대한 혈을 어떻게 뚫을 것인가 그에 대한 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선생님은 요즘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요즘 시장은 사실 매매하기 좀 어려운 장이긴 하죠. 예. 매매하기 어려운 장인데 늘 매매할 종목은 있다. 아.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은 수익을 내는 데는 굉장히 좀 어렵다 생각도 하고 있는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그 혼마님은 좀 어떠세요? 요즘 저도 마찬가지로 주도주와 비슷한 종목들은 좀 보이지만 비슷한 거지 실제 주도주가 되는 종목들이 있어줘야 좀 이렇게 매매하기 좀 편할 텐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중국 관련해서 예. 코로나 관련주들이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네. 매매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뉴아트쌤은 좀 어떤 그게 케바케인데 어떤 날은 그게 다음 날까지 연속성이 이어지는데 또 어떤 날은 연속성이 안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날은 수익인데 다른 날은 손실이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일동제약이나 이런 걸 보면서 느꼈던 건 거래대금이 굉장히 크고 이게 이슈가 될 건지는 잘 몰랐지만 하여튼 거래대금도 좋고 막 이랬지만 오늘 또 굉장히 무너졌잖아요. 네, 그래서 야 이게 참 장이 쉽지는 않구나. 맞습니다. 네, 물론 저도 어제 그 정배를 했다가 아침에 짧게 뭐 한 1% 정도 이제 수익 실현하고 나왔는데 이게 전체적인 시장이 어렵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요새 뭐 상따도 좀 사실을 저는 요새 이제 좀 상따를 많이 안 하는 편인데 사실 버저비터라는 캐릭터는 이제 상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주 매매거든요. 근데 요새는 저의 좀 특기가 좀 발휘가 잘 안 되거든요. 혼마님이 느끼셨을 때 요새 좀 상따나 아니면 시장은 좀 어땠는지. 요즘에 이제 상따를 거의 안 하고 있고요. 왜냐면은 그 종목들이 이제 거래대금이 있고 테마를 이루는 종목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테마를 이루더라도 개별적으로 이렇게 오르는 종목들이 또 있다.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또 제 기준이 안 맞아서 좀 그런 어떤 상따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안 하고 있고. 그러셨군요. 네네. 요새 제가 이제 뉴아트쌤하고 종종 그 대화를 할 때가 많은데 뉴아트쌤이 이제 공구원이나 이런 상따를 곧잘 쳤어요. 종배를 했죠. 종배를 했는데 핑거하고. 근데 종배를 했는데 그 종목이 상한가를 갔잖아요. 공구원. 예. 상한 못 갔나요? 국제약품하고 그걸 보니까 어떤 A라는 종목이 그날 그렇게 시세를 뽑아줬으면 다음날 그 종목이 그렇게 따라가려는 습성이 있더라고요. 요새 감각이 되게 물올랐던데. 그걸 나 좀 가르쳐줘. 그걸 임마 스이파더 선생님이 가르쳐줬잖아. 야 씨. 안 돼. 파더 선생님이 옛날에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한번 트렌드가 생기면 다음 트렌드가 발생되려는 그런 유행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번 트렌드가 발생할 때 그 종목을 못 잡았더라도 그 다음에 이 애가 3시에 상한가를 거래대금 터져서 갔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은 3시에 어떤 종목이 또 그렇게 따라 하려는 그런 습성을 보이는지 그걸 한번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저는 주식하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느아트 쌤이 말씀해 주신 게 주식은 사실 트렌드를 읽는 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주식 매매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트렌드를 읽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단순하면서도 또 어려운 일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요새 저는 그 뉴아트 쌤한테 트렌드를 많이 좀 배우고 있습니다. 그 뉴아트 쌤이 얘기하잖아요. 상한가를 잘 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죠? 뭐 뉴아트 쌤한테 뭐 100원이라도 줘야 되나요? 뭐 돈을 주고 뭐 찍어달라고 해야 될까 봐요. 아니 그걸 빠드쌤이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본인이 경험을 안 해보니까 그걸 모르시는데 그런 말씀들을 이제 모니터 앞에다가 적어놨고 계속 그거를 나도 못했지만 이번에는 한번 해보겠 그런 생각들을 그러니까 계속 뉴아트 가지고 쌤이 있으면 이 종목 찍었을 때 상한가를 잘 가는 이유는 어떤 거라고? 그러니까 처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앞날에 그런 식으로 상한가를 가니까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그러니까 내가 찍으면 상한가를 잘 아니 그런 건 아닌 겁니다. 건방진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근데 저는 때로는 좀 건방질 때가 어떤 때냐면 예. 내가 찍으면 상한가를 가는 거야. 예, 그거는 건방지죠. 죄송합니다. 예. 근데 돈은 벌리는데 예, 돈 벌면 최고죠. 그냥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었던 게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이 종목 딱 찍으면 그 종목을 픽을 했을 때 그 종목이 상한가를 가는 확률이 점점 좀 높아지는 때가 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죠? 근데 질러야 제가 되나요? 아니요. 막 질러야 되나요? 근데 그걸 저는 직장인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고 이제 전업을 뛰어들었는데 직장인 생활 때는 그걸 전혀 몰라요. 이 트렌드 자체를 몰라요. 왜냐하면 직장인들은 하루에 휴대폰을 보는 시간이 정해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업인이 되고 나서 그 시장을 바라보니까 트렌드라는 게 우리 모르게 발생이 됩니다. 그게 시장 선도자들이 의해서 발생이 되는데 그 트렌드가 처음 발생했을 때는 우리는 몰라요. 근데 두 번째 그 똑같은 트렌드가 발생될 때는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된다. 해보시라. 그래야만 우리가 그 시장을 따라갈 수 있지 않나. 트렌드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트렌드를 선도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러니까 서희빠드 쌤이 빨간 반줄을 입으면 그 다음날 우리도 빨간 반줄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겁니까? 네. 네. 빨간 빠쭈. 네. 그게 트렌드인가요? 그게 트렌드죠. 오늘 우리의 주제의 큰 틀은 트렌드를 읽어야 된다. 저는 요즘 시장에서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최근래에만 해도 2-3일 전까지만 해도 3시에 상한가를 갔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또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오전에 상한가로 가죠. 오전에 상한가로 가죠. 괴로워요. 그래서 이 주식 시장이라는 게 어렵고 수익 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데 콤마님이 생각하시기에 요새 트렌드는? 요즘에 약간 그 막판에 상한가가 좀 많은 것 같고 또 하루 좀 강했다가 약간 음봉 떨어졌다가 그 다음날 가는 것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되게 위험할 수도 있는 게 뭐냐면은 요즘에 양음양으로 간다고 해서 내가 음에 또 눌림을 잡았다가 이게 그대로 무너지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걸 꼭 그렇게 또 가기도 잡기도 또 어려운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요새 좀 많이 좀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는 프로그램, 특히 JP모건이 매수를 많이 했을 때 다음날 아침부터 매도가 나오잖아요. 다음날 그대로 때리잖아요. 바로 이제 그 다음날 아침부터 이제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JP모건이 매수를 많이 했다. 프로그램이 매수 우위에 있다. 그런 그 종목을 사실은 종가 미팅할 때 약간은 좀 배제를 하고 간다? 왜냐면 아침부터 매도가 맞아요.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최근에 시장의 그런 트렌드? 그러니까 트렌드라는 건 사실 거창한 건 아니잖아요. 최근에 이런 움직임이 많았을 때 이제 트렌드라고 하는데 트렌드를 읽는 본인만의 그런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차트를 봐서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식을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다. 예. 마음 어떻게 읽을 수 있나요? 예, 그러니까 커뮤니티 들어가서 본다든지 그냥 뉴스가 어떻게 계속적으로 이 뉴스를 계속 찍어내는 연속적인 뉴스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 뉴스를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저는 그 뉴아트 쌤의 그 강의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강의 내용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이렇게 금요일날 됐을 때요 9시 뉴스에 예. 이 뉴스가 예. 전국 방송에 나올 거. 나올 수 MBC, KBS, SBS 공영방송에 그 뉴스가 나올 만한 이슈인가. 예. 중국에서 그런 코로나 관련 이슈 같은 경우는 공룡파에서 나올 수도 있는 이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이슈인가 아니면 개별적인 이슈인가. 그렇죠.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 보면 그 중앙에 띄우는 뉴스가 있는데 그 뉴스 중에 뭐 한알령 해제 분위기, 그 다음에 중국 코로나 위기, 중국 코로나 해제했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뜨면 그런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는 2차 전지보다는 그쪽으로 뉴스를 바라봐야만, 종목을 바라봐야만 우리가 수익이 날 수 있는 거지. 전체적인 시장의 그런 분위기, 지금 최근에는 어쨌든 그런 뭐 중국에서 뭐 그런 이슈가 됐을 때는 그런 쪽으로 갔다가 예. 뭐 하여튼 뭐 그런 큰 틀의 이슈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 요즘에 그 금투세라는 게 있었잖아요. 되게 좀 그렇죠. 큰 어떤 금투세. 주식인들한테 어떻게 보면 큰 이슈가 되는 저는 사실 얘기들인데. 금투세는 네네. 그냥 상위 1%가 뭐 시장을 떠난다를 떠나서 나머지 우리의 소위 말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 개미 네네. 투자자의 99%의 그 희망을 꺾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리아트님 그 2019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0억 대주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서희파도 선생님 강의를 하시는데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거 10억 대주주를 한다는 자체가 진짜 대규모적으로 자금을 갖고 있는 개인들이 투자하기에는 너무 진짜 안 좋은 시장이다. 그렇게 해서 그때 이유 없이 2019년은 연말에 많이 내렸거든요. 지금 그 시장인 것 같아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뭐 2년 유예를 한다. 그게 한순간에 팍 다음날 오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 2년 유예를 한다, 없어진다, 이런 뉴스가 차츰 굳어지면서 그분들이 다시 우리 시장에 들어올 때 장이 서서히 살아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장이 살아나는 거는 사실 심리적인 회복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장이 살아나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장이 나빠도 돈을 벌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해요. 장이 나빠도 돈을 벌어야 되고 장이 좋으면 더 벌어야 더 많이 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주의라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재수없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벌어야 뭐 유지가 좀 되죠?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못 벌면 이 일을 할 일이 없잖아요. 이거 난 직업으로 하는 건데. 근데 요즘에 많은 어떤 악재들이 외부적인 악재들이 좀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외부적인 악재. 미국 FOMC에서 지금 금리를 4.5%까지 올렸고 한국에서는 이제 뭐 여야 계속 충돌하면서 금투세 같은 경우는 계속 뒷전으로 지금 아직 안 됐지만 금투세 유예는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국내 내외적으로 좀 안 좋은 것들이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개인 투자자들이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매매를 할 수 있을지. 근데 저는 매매는 늘 똑같아요. 그리고 언제나 시장이 좋을 때도 나쁠 때도 늘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은 있었고 늘 수익을 내는 그런 매매법은 있었다. 저는 그게 주도주 매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상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뭐 상따다가 실패했던 종목도 있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뭐 까짓 거면 또 손절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면 되니까요. 매매 우리가 루틴을 잘 짜야 된다는 말을 제가 많이 요새 이제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는데 제 매매의 루틴은 항상 언제나 주도주 매매 그리고 상한가 매매 상따 매매 딱 그게 이제 주력 매매이면서도 지금도 늘 애쓰는 매매고요. 뉴아트 쌤이 요새 좀 주력으로 예. 삼는 매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눈에 보이면 하면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자꾸 찾아서 정답이네. 예, 그 종목을 그 테마를 찾아서 하려니까 조건에 맞지도 않은데 종배를 하거나 상따를 하게 되거든요. 네. 맞아요. 종일 종목을 보고 있으면 그 종목을 찾지 않아도 눈에 확 띄는 테마가 있고 종목이 있습니다. 그때 한 달에
한 주에 한 번 매매하더라도 그것만 해도 계좌를 안정시키고 우상향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저 버저비터 일기 강의할 때도 찾는 게 아니다. 예. 종목은 그냥 보이는 거다. 예, 기다리면. 라는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예. 사실 그 말을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많은 인내와 수익을 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그런 본능 자체를 억눌러야지만 사실은 기다릴 수가 있는 거라서, 저는 누아티쌤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이 굉장히 저는 공감이 많이 갔던 게, 기다려야 된다. 진짜 기다리면 다 종목 찾는 게 아니에요. 종목은 찾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기다리면 나오는데, 저도 기다릴 줄 못해서 네. 찾게 되죠. 사실. 네. 찾게 되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기다리면 다 나오는데요. 맞습니다. 엄마님은 요즘 시장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저도 사실 이제 수익도 보고 싶고 또 이렇게 잘 매매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저희는 이제 전업 투자자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그 시장을 보면서 또 어떤 매매를 할지 또 고민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매매할 종목들이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12월 차 정말 제가 예전에 이제 더트 이브닝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시장이 그걸 따라줘야 내가 이제 그거에 맞춰서 매매를 할 수 있고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건데, 그게 없을 땐 사실 쉬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진짜 많이 억누르고 쉬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목적이 뭐냐면, 그래도 우리가 강의를 듣고 이 영상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는 구독자분들한테 어떻게나 일이라도 조금 도움을 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주식 투자자, 직장인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하나씩만 얘기해. 그러니까 강사님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더 예.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더 살아남고 더 좋을 것이다. 그러면 버저비터 선생님부터 시작할까요? 아, 저부터요? 제일 가운데. 저는 전업 투자자니까요. 직장 투자자분들한테 적합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전업 투자자를 꿈꾸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전업 투자자이거나 이런 분들은 상따를 배워라. 그리고 그 상따에서, 오늘 좀 재수없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버저비터는 저는요 파더쌤보다 상따는 내가 더 잘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인정하거나 말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상따는 내가 짱이야. 근데 요새 잘 못하긴 합니다. 왜냐면 내가 원하는 상따가 안 나오니까. 딱 그런 장이 오면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장이 왔을 때 돈 많이 법시다. 딱 그 얘기 해주고 싶네요. 상따는 버저비터에게. 예전에는 종배가 잘 되었습니다. 근데 지수 하락기에 종배가 잘 안 되죠. 그런데도 저는 계속 종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인즉 장중에는 눌림도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상따도 잘 안 되고 지금 하락기에서는. 근데 한 가지만 깨달으시면 되는 게 뭐냐면, 그래도 거래 대금이 1000억 2000억 터지는 종목은 다음날 쉽게 죽지 않더라. 그 부분에 대해서 종배를 하고 그 다음날 골드존이죠. 예, 그쪽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그나마 이 시장에서 살아남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에는 조금 시장의 100%를 투자를 하기보다는 조금 거래대금을 줄이고 비중을 줄이고 그렇게 매매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는 길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진짜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얘기했던 것, 주도주 안에서 이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주도주가 되는 과정에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보다는 이제 주도주가 된 이후에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더 승률이 높거든요. 주도주가 되기 전에 매매를 하는 경우들이 되게 과정 많고. 중에. 네. 그렇죠. 근데 요즘에 사실은 네. 뭔 말인지 알 네. 것 같아요. 주도주가 되지 않는 종목들이 대부분이고, 주도주인 종목들이 없다 보니까 매매할 종목들이 없는데, 그 상황에서 내가 전업이든 아니면 내가 돈을 벌어야 되든 어떤 매매를 하려고 너무 노력하시기보다는, 없다면 좀 더 줄이시고 안 하시고 좀 더 기다리시는 게 매매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우리는 기다림을 시청하는
그런 투자자 결국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나 버저비터 쌤이나 뉴어스 쌤이나 말하는 큰 틀은 똑같습니다. 우린 너무 기다려. 제 댓글 봤을 때 이게 있더라고요. 제가 훨씬 더 기다린다고. 그러니까 저는 훨씬 더 그냥 그 극단적 구간에 많이. 사실은 저는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보수적이에요. 나는 손이 어떻게 보면 진짜 맞죠? 손이 먼저 나가. 맞네. 미치겠어. 그 기다리는 매매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 혼마님은 가끔 매매할 때 보면 저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기다림? 저는요 그냥 뭐 사실 또 막할 때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아파하죠. 뭐 우리 투자자들은 늘 아파요. 저도 늘 아프고 오늘도 마지막에 뭐 손실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왔을 때 또 월요일이 또 걱정되고 투자자라면 늘 걱정과 불안이 있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마님부터. 아니 갑자기 그 매매에 너무 조급함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좋지 않은데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고 해가지고 매매를 너무 그거에 맞추기보다는 시장에 맞춰야 되거든요. 나의 상황이 아니라 시장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데 나의 상황에 맞추다 보니까 너무 조급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좋지 않으면 그냥 매매 안 하면 됩니다. 안 하거나 적게 하거나 줄이거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결국에는 좋은 종목이 나왔을 때 잡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항상 언제나 시장은 사람들은 늘 어렵다고 얘기했었어요. 늘 어렵다고 얘기했었고 늘 지금이 최악이다고 얘기했지만 지나고 보면 그때가 가장 또 좋았던 때였을 때도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이 가장 어렵다고 사람들은 다 얘기하지만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장도 늘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두려워하면 사실 매매를 못해요. 늘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매매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자신감은 경험과 그리고 배움에서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치가 쌓이면 그게 곧 여러분들의 실력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경험 많이 쌓으시고 늘 성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옛날에 이런 시장을 겪어봐서 앞으로 잘 될 거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자, 2019년에 이렇게 계속 제가 마이너스가 나다가 새로운 단어, 새로운 키워드, 코로나라는 그 말이 나와서부터 우리나라 시장이 살아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시장에서는 좀 이따가 조만간 새로운 이슈가 아마 터질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거래대금도 활성화되면서 시장이 살아나는 시장이 아마 올 거예요. 그때 우리 직장인 투자자하고 투자자분들 그때 돈 많이 벌면 됩니다. 농사도 1년 내내 다 잘 짓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동안 돈 많이 벌었다가 이런 추운 겨울날에는 조금 그 벌어놨던 돈으로 좀 살아가고 이런 식으로 주식 투자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 더 트레이딩 화이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